머리 좋은 건 나왔잖아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본 거 살짝 갈까요? 처음에 우리가 음양 배웠습니다. 음양. 그 다음에 청관과 지지 배웠죠. 그 다음에 오행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행의 구성 요건이 어떤 게 있냐면 오행이라는 건 5가지 말하는 거예요. 5가지의 어떤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 우주에서 말하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종류는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목화토금수는 어떤 행동도 나타낼 수 있고요, 기운도 나타내고요, 어떤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는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행의 상생, 상생이라는 거는 목에서 다음 화로 가는 방향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목에서 화로 어떤 도와주는 기운이다. 다시 말해서 생을 한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한다. 쉽게 말해서 나무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불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목생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목은 화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 화만 있다는 것은 이미 목의 기운이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 그럼 또다시 화는 화생토. 목에서 화를 만들었으면 이 화는 헐헐 타는 불은 많이 타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 다시 말해서 흙입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한다. 토의 근원은 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토는 금을 생한다. 토, 흙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과 바위 또는 방석. 토 안에는, 흙 안에는 많은 방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 단단해진 돌도 되고 자갈도 되고 바위나 철 이런 이제 중금속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토생 금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또 금은 다시 수를 생하죠. 금생수가 됩니다. 우리 물이 계곡에 흐르면 어떻게 해요? 돌, 자갈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정화가 되죠.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목은 화를 도와준다. 그래서 화에서 보면 어쩌면 목이 엄마라는 우리 모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어떤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목생화는 목이 엄마가 근원 인수가 되고 화가 나라는 자식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생토도 마찬가지고 토생금, 금생수. 다시 말해서 오행이 목, 생, 화, 생, 토, 생, 금, 생, 수가 돼서 다시 수생목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서 또 수는 다시 목을 생하죠. 나무에 물을 주는 겁니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합니다. 나무를 생한다. 이 오행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 와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무한 계속 반복된다. 우리가 하루가 아침에서 저녁, 또다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1년 365일이 되고 그 다음 또 해가 바뀌고 계속 바뀌면서 내가 죽어도 내 후손으로부터 계속 돌아갑니다. 지구도 돌아가고 인생 사람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한 파트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끊임없는 순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럼 이게 부모의 역할도 되지만 어떤 격려도 되죠. 칭찬하는 어떤 그런 거, 도움 이런 거. 칭찬이나 도움이나 우리가 칭찬을 하면 물끈물끈 힘이 나서 또 다른 어떤 그 능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우주 변화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오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생을 받는다고 해서 꼭 그게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점심을 먹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근데 엄마가 또다시 밥그릇 한 개 더 가져오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지나친 목이 많아서 생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지나침은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유불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의 목적은 균형입니다. 균형. 중화를 말합니다.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너무 약한 것도 안 좋다. 그래서 그 중간을 유지해라. 우리가 한가히 그것도 말하죠. 중추절이라고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래요. 그래서 중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앞에 오행이 다음 오행을 생을 하면서 계속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대명사로서 나무를 생각하고, 화는 불을 상징하고, 토는 흙, 금은 쇠나 돌이나 단단한 물질을 상상합니다. 수는 물처럼 흐름이 자유로운 것,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모양이 자유자유 변해서 수를 또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목은 나무와 이렇게 쭉쭉 어린아이처럼 위로만 크는 거라서 진정을 상징하고, 화는 화려하게 발산하는 기운으로서 A를 상징합니다. 토는 가운데 있어서 신용을 상징하고요. 금은 단단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는 유아지성이라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끊임없이 반복 생을 한다. 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서 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생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면 반대로 상극이 있습니다. 내리사랑만 하면 안 되죠. 또 우리는 또 내리고 계속 내리다 보면 가끔 보상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은 꼭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극작용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은, 나무는 토, 흙을 붙들으면서 자기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목극토의 관계, 극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또 토는, 단단한 흙은 물을 막죠.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댐이나 호수나 밖에 토라는, 흙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막습니다. 수는 다시 화를, 불을 끄죠. 그래서 수극화라고. 다시 화는, 이 화는 그 단단해서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금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화로 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중금속 오역 하는 거는 금이 너무 많아서, 철분이 너무 많아서 화, 불로 녹이면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사주에 많으면 화가 오면 금을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의 관계는 약간의 저울질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금은 다시 금극목의 관계로 금과 같이 단단한 물질은, 쇠와 같은 단단한 물질은 나무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앞에서 다시 오행의 상생도로 그린다면, 아까 오행의 상생에서 목은
목은 화를 생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을 불살려서 불을 지핍니다. 화력을 올리고 화는 타다가 나중에 재를 남기죠. 이 재는 단단해지며 돌이나 바위나 방석이 돼서 금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그 자갈은 물을 맑게 합니다. 수는 다시 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을 합니다. 생을 하면서 무한적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게 생만 하느냐? 반대로 나무는 하나 건너서 가게 되면 극을 합니다. 목부터 나무의 뿌리는 흙을 붙들어맨다.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맨다. 다시 토는 흙은 물을 못 가게 막아낸다. 토흑수가 됩니다. 또 수는 치열한 화를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죠. 그런 것처럼 화를 열기를 식힌다. 화는 단단한 금을 녹여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하게 해서 금이 많으면 종역경, 그래서 변화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은 다시 금금옥해서 나무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과 상극의 생을 하고 반대로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오행은 치우침이 안 되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극의 관계로서 자극을 준다.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보다 따라오는 경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속력을 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과 극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순환 운동을 하면서 이 자연을 유지하고 사람의 생명도 유지하고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반대로 빼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먹고 빼고 또 채워놓고 하는 모든 관계가 오행의 상생과 상극 작용에 있다. 그래서 사주는 이 오행의 상극, 상생의 작용만 제대로 안다면 사주 분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나 이 생이 1대1로만 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항상 균형 잡힌 사주가 아니고 치우치죠. 겨울에 또 밤에 태어난다든지 여름에 낮에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치우칩니다. 겨울에 밤에 태어나면 수라는 기운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많아짐으로 해서 생을 하면 수다 목부가 돼서 나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우리 가끔 겨울에 나무에 화분에 물을 주면 썩어서 너무 정성을 많이 줘서 나무가 썩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모른 채 하면 겨울에는 물을 안 주면 나무가 살 수가 있는데 아끼다가 병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또 화가 치열하면 화생토에서 토를 마르게도 하지만 반대로 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폐기관지도 안 좋게 되고 또 화가 많으면 물은 증발해 버립니다. 불이 치열하면 냄비에 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불이 증발하고 없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화가 너무 많으면 목은 불이 너무 치열하면 장작 하나 넣어가지고 표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목 분이 돼버립니다. 생을 할래야 화가 기운이 너무 많으니 오히려 목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어떤 조화, 적당한 기운, 1대1 상생의 상극 관계는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러나 사주라는 게 절대로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항상 치우치고 균형이 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체 중에서도 다리가 하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맞추기 위해서 다른 어떤가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사주도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 맞는 오행을 찾습니다. 그래서 상실이 많거나 있을 때 반대 기운, 관을 찾게 되죠. 균형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 이유가 있어요. 바람 피운다 해서 그 바람이 아니고 자기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너무 상식이 너무 많아서 기운이 설기가 많이 되니 얘를 극해주는 어떠한 기운을 찾기 위해서 간을 찾거나 어떤 인수를 찾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어떤 이런 원리만 잘 이용하시고 활용 잘 하시면 사주 문제 푸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 상극은 서로 순환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는 이해 다 하셨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냥 이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청간과 지지에서 오행 분류해볼게요. 음양과 지지를 분류하고 음양, 청간, 지지를 분류하고 오행을 분류해보겠습니다. 우리 청간을 갑을 정, 이, 경, 신, 임. 네,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2개. 먼저 목화 토금수로 갔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 목, 갑과 을은 목입니다. 병과 정은 화라고 지정해놨습니다. 우와 기를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음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에 붙습니다. 경과 신을 금이라 했습니다. 임과 개를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목, 화, 토, 금, 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다시 개가 끝나면 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청간은 계속 끊임없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로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하면 목에서도 먼저 나오는 걸 양이라 합니다. 양. 뒤에 나온 걸 음이라 합니다. 화도 마찬가지 먼저 나오는 걸 양, 뒤에 나오는 걸 음이라 하고 토도 양토, 금토, 경금, 신금을 음이라 하고 임을 양수라고 그러고 개를 음수라 해서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오행으로 목화, 토, 금, 수를 구분했습니다. 이 청간만 가지고도 음양을 구분하고 오행으로 구분했습니다. 처음에 음양과 구분하면 좋고 나쁘고 이렇게 2가지 성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목화, 토금수로 다시 5개로 분류를 했는데 또 정확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또 10개로 구분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거는 뭔가 근접하기 위해서 점점 세분화해서 나눈 겁니다. 어떤 변화를, 음양의 변화를 오행의 변화로 5개로 분류했고 이 5개의 변화를 다시 청간 10개라는 걸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청간이라는 거는 하늘의 기운을 말하죠. 하늘의 기운은 비교적 순수하게 토금수로 갑니다. 그러나 지지의 기운은 지구의 기울기에 의해서 지구의 지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12개, 오행이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자, 축, 이렇게 12지지, 12지지라고 그랬습니다. 12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호를 처음 봄부터 시작하니 인월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는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을 말하고 이는 월 개념의 인월부터 시작합니다. 기운을 바꾸고 안 바뀌면 우리